방송인이면서 요즘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타일러란 분, 그분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이분을 통해서 잘못된 영어 학습법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주 쉬워요. 우리는 우리말을 아주 잘합니다. 이분은 원어민처럼 잘합니다. 원어민은 아니죠. 처럼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분은 우리처럼 우리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잘하는 건 맞아요. 원어민처럼입니다. 이분이 어려웠던 거, 지금도 힘들어한다는 그런 이야기 중에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란 말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 때나 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써요. 좀 친근한 표현, 좀 먼 표현 이런 느낌이 들죠. 이게 고유한 한국어, 이건 한자어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그거 몰라도 그냥 알아요. 언어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고민했는가 봤더니 이유는 있어요. 이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괜히 태클을 거는 거예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 사고 나오는데 어떤 아줌마가 감사합니다 했더니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순수한 우리말 고맙습니다를 쓰세요 라고 했대요. 이거 웬 갑질이죠? 이거 딴지 거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의점 들어갔다 이런 말 하면 당신 뭐야? 이럴 거예요 아마. 네가 뭔데 날 가르치니?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몰랐던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니까. 이 차이를 모르니까. 우리도 모릅니다. 감사는 동사고 고맙습니다 형용사라고 분석하는 한국어 전문가라는 말을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구별해줘서 저는 명확히 알았대요. 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설마 감사를 동사고 고맙습니다가 형용사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거 분석하는 언어학습이라고 그래요. 원어민만 느낄 수 있는 걸 이들은 못 느끼니까 나름대로 분석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학습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말 하는 여러분들 감사와 고맙습니다가 동사와 형용사인 거 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단 한 명도 없죠.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탈러가요. 또 이분이 대학원을 다녔는데 대학원에서 PPT 할 때 끝나고 나서 고맙습니다 했더니 또 혼내더래요. 그거보다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감사합니다가 더 어울려라고요. 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감사와 고맙습니다가 한자와 한글과 그리고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느낌으로 알아요. 우리 그냥 뭔가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면 고맙습니다 보다는 감사합니다를 써야 할 것 같고 느낌으로 알죠. 이 언어라는 건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느낌이란 게 있어요. 이거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그 자체, 언어 그 자체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군더더기 분석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이런 갑질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외국인으로서 받아주면 되거든요. 구태여 그걸 가르쳐줘서 뭔가 갑질이야 말은 좀 이상하지만 괜히 태클 거는 또한 이분이 뜬금없단 말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모르는 단어 나왔어요. 뜬금. 그걸 찾아봤대요. 일정하지 않고 시세가 변동하는 데 따라 값이 정해지는 정말 뜬금없는 값이 그때그때 변하는 이걸 뜬금없다라고 한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 처음 들었어요. 그러나 뜬금없다는 우리는 느낌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생뚱맞다도 마찬가지죠. 생뚱맞다가 생이 어떤 뜻이고 뚱이 어떠고 이런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런 걸 다 정보,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라고 착각하는 거죠. 어떤 역사적 정보로, 역사는 정보입니다. 정보로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착각하는 거죠. 암기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정보라는 말, 착각이란 말 한자어겠죠. 그럼 암기도 한자어겠죠. 이 한자의 하나하나의 뜻을 아십니까? 이렇게 분석하시나요? 모르실걸요? 그냥 알죠.
또 세 번째, 타일러는 이런 말합니다. 정말 어려웠던 게 할 수 밖에라고 배웠는데 미국에서 우리말 배울 때 한국에 오니까 할 수 밖에를 붙이라고 하더라. 왜 이렇게 바뀌었지? 라고 물어보니 그냥 우리나라 국어 편찬을 위해서 이렇게 하래. 이런 건 뭐랍니까? 규정 문법이라고 그래요. 이건 언어가 아닙니다. 이건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writing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한글이라는 것과 한글과 우리 모국어인 국어로 할게요. 그냥 국어로 해야 돼. 모국어, 한국어가 같은 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어는 존재했다면 10만 년 전부터 존재했던 거고요. 한글은 겨우 세종대왕이 만든 거예요. 1000년 됐나요? 1000년도 안 됐죠. 500년 됐나요? 대략? 이런 겁니다. 언어는 오래됐지만 이 라이팅 시스템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 시스템은 언어가 아니에요. 그럼 헷갈리는 거죠. 할 수를 붙여서 쓰든 할 수밖에를 붙이든 이 맞춤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의 영어도 맞춤법이 서로 달라요. 영국, 미국 다 다르죠.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어를 배우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라이팅 시스템, 규정 문법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강조하는 분도 있어요. 할 수 밖에 이렇게 정확히 써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언어 자체로 본다면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라이팅 시스템에서만 의미가 있고요. 그러나 언어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자,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영어도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영어는 한때 천박한 언어. 이유는 프랑스어처럼 또는 라틴어처럼 딱 규정 문법이 있어서 정확하게 쓰는 그런 규칙이 적어, 영어는. 그러니까 규칙이 적으니 이거는 고상하지 못해라는 그러한 논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영어가 고상합니까? 고상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어는 고상한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웃기죠. 그냥 언어예요, 다. 프랑스든 독일어든 다 언어예요. 고상하고 뭐가 없어요. 이거 우리 영어에 한번 접목해 시켜볼게요. 유튜브나 영어 강사들이 정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얘기합니다. 어원 아시죠? 어원 학습법. 이렇게 어원 학습법은 정보예요. 조금은 알되 깊이 들어갈 필요 전혀 없어요. 어원을 몰라도 돼요, 때로는.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단어가 여기 암기가 어려울 때 조금 도움이 되지만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한글을 배우면서 한자를 배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 한자예요. 굉장히 한자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동물 한자어거든요. 한자로 생각하지 않죠. 바로 그게 언어예요. 그러나 미국인이 봤을 때는 한글을 배울 때는 이거 한자를 좀 배우겠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이걸 한자로 들어가는 순간 이걸 가르치는 한국어 선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선생은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죠. 정보로 접근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볼게요. It rains cats and dogs. 영어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개와 고양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린다. 야, 이게 뭐 뜬금없냐? 뜬금? 이해 가시죠? 바로 이와 똑같은 거예요. 뜬금없다가 cats and dog 이게 뭐지? 금 시세에 관련된 거였구나. 정말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언어하지 않거든요. It rains cats, dogs. 고양이나 개가 집에서 많이 싸우면 비가 많이 내린다는 어쩌저쩌저 유래. 이건 정보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쉽게 암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냥 it rains cats, dogs 하면 그냥 연상되는 게 있어요. 뭔가 막 싸우는 듯한 비. 그 정도로 끝내면 돼요. 더 이상 깊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걸 설명하면서 자기가 뭔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이 정보를 알고 있으니 너는 내 밑으로 깔아.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거예요. 절대 그런 강사의 강의를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물론 재밌게 듣는 건 괜찮아요.
그런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보로 영어로 접근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자, 여러분 보세요. 비가 내린다, 비가 온다. 여러분 어떤 게 맞죠? 맞춰보세요. 만약에 미국인이라면 되게 헷갈릴 거예요. 비가 내린다, 비가 온다. 내린다는 떨어지는 거고 온다는 가면 온다는 뜻인데 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온다를 썼을까? 분석을 한다. 웃기죠? 우리 그냥 써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인이 이렇게 한국어 강사가 얘기합니다. 그분에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강사가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타산지석으로 보란 얘기예요. 한국어 강사가 영어를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비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비를 맞이한다는 귀한 손님을 받기 때문에 비가 온다라는 표현도 쓴다. 그럴싸하죠. 정말일까? 몰라요, 아무도. 이런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써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yes, no. 이것도 분석이에요. 그럴 것이다라는 분석이에요. 추측이에요. 추측. 항상 문법도 다 추측이에요. 비가 내린다와 비가 온다는 그냥 우리가 써요. 이거는 언어가 아닌 정보 또는 추측이에요. 재미있죠. 또 하나, by rules thumb. 엄지손가락의 룰. 대충 주먹구구식 이런 뜻이에요. 대략적인 셈을 하기 위해서 엄지를 사용했다는 유래에서 나왔다. 그렇군요. 여러분 주먹구구식이란 말이 주먹구구식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이 주먹이 우리의 주먹을 생각하고 구구식이라고 할 때 구구는 뭔가요? 그냥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씩 분석하면 어느 세월에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몰입교육도 몰입교육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뇌가 알아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말로 자기 언어로 본격 언어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간단한 건 첫 번째는 독해와 리스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어차피 회화는 말하는 건 누군가 있어야 되니까 누군가 있어야 되는 것은 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는 걸로 독해하고 리스닝이 있어요. 그러면 독해를 통해서 한다면 최대한 한글로 바꾸는 연습을 자제하셔야 돼요. 그러면 리스닝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글로 그러면 강사들이 한글로 하지 않느냐 설명할 때.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강사가 한글로 설명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글로 하지 않느냐 너도 하지 않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전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최대한 사전은 멀리 하셔야 돼요. 최대한 사전을 멀리 해야 돼요. 어차피 사전은 힌트만 줘요. 단어에 대한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를 전달하지 못해요. 힌트만 줄 뿐. 하여튼 간에 너무 어렵게 들었군요. 독해할 때 한글로 바꾸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한글 공부하는 거죠. 독해 영어잖아요. 그럼 영어는 영어로서만 그냥 끝내야 돼요. 한글로 들어가서 자꾸 번역하는 습관이 안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를 아무래도 편하죠. 제가 이걸 It rains cats duck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해석을 하면 훨씬 쉽게 다가가죠. 이 자체로 받아들이긴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뒤에 문장 가다 보면 이게 어떤 뜻인 것 같아 대충 알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답답하죠. 그래서 뭔가 명확히 알고 싶어서 우리말로 바꾸게 되죠. 강사가 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예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강의도 가이드가 해주고 그리고 설명도 해주지만 본격적으로 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께 됩니다. 독해도 여러분이, 듣기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듣기를 다 해석해 주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이란 말은
뭐랄까요? 꼭 구태여 말한다면 처음부터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10% 정도 이해됐을 때 그때부터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타일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이분이 영어를 한국어로 굉장히 잘하지만 역시 원어민은 아니구나를 알 수 있죠. 그거를 우리를 통해서 한 번 더 영어를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다는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